자, 그러면 오늘은요, 첫 번째로 전화 말고요, 유튜브 상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네요. 3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자,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문의를 주셨어요. 자, 그럼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가격이 30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10%. 그래도 비중 자체는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 철강, 즉 이제 경기 쪽에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철강 쪽에서 가장 많은 또 영향을 주는 그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사실은 아직은 회복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철강주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덥석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추가 매수는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왕 살 거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차라리 추가 매수는 떨어졌을 때는 22만 원 정도 가격 아래로 내려왔을 때 22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한 번에 사지 마세요. 10%를 5%씩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 30만 원 정도를 보시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뒤늦게 22만 원 정도 그 아래로 떨어졌을 때 천천히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설인 바이오네요. 매수 가격은 2만 원이고 비중이 20%. 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가 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인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이 20%인데 처음에 이제 매수를 그렇게 그래도 비중을 좀 많이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만 원 가격.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설인바이오라는 회사를 이제 왜 매수를 하게 된 걸까? 아마도 2021년도에 주가가 또 급등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항상 이래요. 매수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이런 자리에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던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이 눌렸다가 뭔가 자리를 잡는 것 같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설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뭔가 이제 자체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좀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슈라든지 테마, 그 의존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사실 주가가 빠졌을 때는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설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반등 시에 좀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반등 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은 여기서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올 때는 금방 나왔다가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셨다가 올라오면 2만 원 부근에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KTNG네요. 81,700원의 비중 25%고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KT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TNG라는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담배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배당 역시도 그동안 좀 안정적으로 계속 배당을 주었던 그런 기업이고, 주가의 변동성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사실 주가 시세 차익에 대한 효과를 거의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주가 하락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주식에서 있어서 배당만을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 사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이라는 건 보너스의 개념. 우리가 직장 다니면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받다가 나중에 보너스를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배당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시세 차익이 먼저, 그 다음이 배당이라는 거죠. KTNG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 면에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는 차라리 좀 장기적으로 배당과 시세 차익 같이 보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 매수해서 배당도 더 이제 충분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매수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저는 매수 가격 오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말 강연회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은요. 인성정보네요. 자, 인성정보 매수하셨고 2,500원 비중 10%.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사실 인성정보와 같은 이제, US 관련 종목이죠. US 케어. 이 종목들, 그리고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이 그동안 하락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 왔었어요. 그리고 이 US 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해서 굉장히 뭔가 큰, 과거 오바마 헬스처럼 뭔가 큰 그 시장의 시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못했죠. 제가 볼 때는 사이클상 하락 사이클을 좀 탔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저점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거래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 기업은 매수가 이상에서 저는 팔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왕 여기서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표 주가는 3,000원 정도. 3,000원도 올라왔을 때 사실 시세가 좀 빠른 종목이라 올라왔다 빠질 수 있으니까요. 3,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3,000원 부근에 왔을 때는 3,000원 정도에다가 그냥 매도 걸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고 빠져나오자라고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플래티어네요. 자, 플래티어 매수 가격은 19,700원에 비중 5%. 어제 오늘 고개 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 19,700원 이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네요. 주가가 워낙에 또 오랫동안 좀 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상장됐을 때 당시에 주가가 사실 좀 어느 정도 올라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지금 주가의 낙폭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시기는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상장되고 나서 이 상장 초기 첫 번째 봉의 저점을 깬 그 종목들은 한동안은 이제 그 회복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반등 시에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일단 16,000원 정도에서 17,000원 정도 이 가격에 진입을 하면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16,000원에서 17,000원 이때 그리고 다시 한번 상담 문의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영진약품이네요. 영진약품 매수 가격은 5,500원이고요. 비중이 20%.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영진약품은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에 또 많이 문의를 주시기도 했었고, 너무나 힘들어요. 주가가 빠진 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2020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은 결국은 과거 주가, 그 전, 상승전 주가로 회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고, 영진약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 주가 수준까지 결국은 빠지잖아요. 자, 일단 이 회사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정리라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지금 시세가 아직 돌아서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일단 기다리셨잖아요. 지금 2021년도에 적자 기록했고요.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까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제약 쪽, 바이오 쪽 수급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시세를 타게 된다면 여기서 이 자리 부근이 또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팔지 말고요. 차라리 시세가 나왔을 때 올라올 때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보유 의견이고 위쪽으로는 4,000원 넘어가면 아마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4,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4,5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유니캐스트네요.
자, 유니캐스트 매수 가격이 11,250원이고 20%. 자율주행이라고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2020년도에도 사실 유니캐스트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 테마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테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워낙 길어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 전기차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그 테마 다들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미래 산업. 그런데 이런 그 자율주행 테마 역시도 과거에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 보세요. 과거에 막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빠지고 한동안 또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캐스트는 일단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진입을 했고 11,250원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12,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계속 등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00원 정도 이 가격을 목표 주가로 보시고 올라오면 그때 그냥 훌훌 털고 그때 나오세요.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